안녕하세요. 이번 맞짱 주제로 힘과 관련된 역사를 들고 온 1701 김민재입니다. 처음에는 힘과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챕터, 힘과 운동의 정의. 힘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에서의 힘이란 물체의 운동, 방향 또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정의는 수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엄밀히 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한 꽤나 직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은 측정할 수 없고 정의에 의해서 계산해야만 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에서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변이와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시간과 속력에 관련되어 기술됩니다. 운동을 분석할 때는 관측 기준계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해요. 운동은 입자뿐만 아니라 복사 또는 복사 입자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운동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물리적 계, 배치의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속력이 빛의 속력 이상이 되면 모순이기 때문에 그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상대론적인 속도, 질량, 에너지 등 새로운 이론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은 물리학에서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은 학문으로서 역학, 즉 힘의 학문으로서 다뤄요. 이 역학의 기본적인 법칙을 운동 법칙이라 하는데요. 현재 물리학의 운동은 상반되는 두 역학을 통해서 기술되는데 거신적인 운동은 고전역학으로 미시적인 운동은 양자역학에 의해서 기술됩니다. 고전역학은 크게 외부에서 물체에 미치는 힘에 중점을 두고 벡터량을 주로 다루는 뉴턴 역학과 운동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같은 스칼라량을 주로 다루는 라그랑주 역학으로 나뉩니다. 두 번째 챕터, 힘의 표현. 일단 단위계가 출현하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대강 감으로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정량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양, 즉 물리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는데요. 단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통용되고 있는 단위는 그 국제단위구의 SI인데요. SI에는 크게 7개의 독립된 차원을 가지는 기본 단위가 있고 이로부터 다른 단위가 유도됩니다. 이렇게 독립된 차원을 가지는 미터, 킬로그램, 초, 그러니까 세크, 암페어, 켈빈, 몰, 칸델라 이렇게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량, 우리들은 에너지, 힘 등 수백 가지 물리량을 앞선 SI 단위계로부터 유도하면서 쓰는데요. 예시로 에너지는 이외에도 수많은 단위가 있긴 하지만 줄로 표기를 많이 하고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으로 유도됩니다. 힘은 F는 MA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F는 dT분의 dP라고 할 수도 있고 N은 그 기본 단위를 뉴턴이라 쓰는데요.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유도됩니다. 속도는 미터 퍼 세크, 진동수 헤르츠는 퍼 세크, 전하량인 쿨롬 같은 경우는 암페어 곱하기 세크 이런 식으로 유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힘의 근원은 일단은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줄곧 다루는 마찰력 또는 수직항력, 용수철과 같은 물체에서 볼 수 있는 복원력 그리고 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물리학자들은 이 세 개의 가장 근본되는 힘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들은 중력, 전자기력,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입니다. 중력과 관계되지 않으며 아원자 단위에서 일어나지 않은 힘들은 모두 전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류의 힘들은 대부분 전자기력입니다. 이번에는 섹션 4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힘과 운동의 관계. 운동과 힘의 관계는 뉴턴은 제2법칙에서 힘과 운동량, 즉 질량 곱하기 속도를 정의하고 그 관계를 F는 dP 나누기 dP로 정의합니다. dT로 정의합니다.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는 F는 mdv dt, 즉 ma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뉴턴은 제1법칙에서 물체의 질량 중심은 외부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는데요. 이는 관성의 법칙이고 제3법칙에서 물체 A가 다른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물체 B도 물체 A에 같은 크기의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물리량은 앞서 말했듯 변위, 속도, 가속도, 시간, 속력 등이 있습니다. 각각 보통 x, v, a, t로 나타나는데요. 벡터량은 문자 위에 화살표를 그어서 벡터량임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v는 dx 나누기 dt, a는 dv 나누기 dt로 정의됩니다. 섹션 5, 섹션 다섯 번째, 물리량의 정의에 대해서 관한 역설이 있는데요. 조사를 많이 못했지만 일단 첫 번째,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공식이 탄생할 걸까요? F는 MA, F는 DT면 dt, 전자기력에 관련된 공식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전적인 문제를 주제로 해서 알아보고자 했어요. 신이 되지 않는 이상 자연의 기원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인류의 공식이 있잖아요. 이게 근사적인 값인지 그 정의로 해도 근사적인 값인지 아니면 당장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정리만 보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은 아예 세계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정당한 논리가 있기에 정교한 실험이 가능했고 현대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인류가 만든 공식이 근사적인지 아니면 자연의 법칙이 마치 프로그래밍된 듯 수식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물리라는 걸 배우면서 저 스스로 든 힘과 운동에 대해서 든 그런 의문점이고요. 일단은 재미있는 역설이 있어요. 또 제논의 역설이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 아킬레스와 거북이 화살의 역설이라고도 불려요. 제논의 역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결과와 다른 결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역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데 제논의 역설은 미분 개념과 운동 개념을 고안한 물리학의 발달에 의해서 반박되기도 했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무한한 공간. 예. 그 다음에 플랑크 시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플랑크 단위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플랑크 시간은 플랑크 단위로 시간 단위인데 광자가 빛의 속도로 플랑크 길이를 지나간 시간을 말해요. 이 플랑크 길이라는 거는 기본 단위도 중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크기를 말해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플랑크 질량을 갖는 블랙홀의 슈바르츠 실츠 반지름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 마찬가지로 플랑크 에너지, 플랑크 질량 등 기본적으로 무의미한 단위들에 대한 그런 최소 단위에 대한 것도 플랑크 단위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맞짱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01 김민재였습니다.